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다는 것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편안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런 감정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인연을 운이나 우연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좋은 느낌이나 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왜 어떤 사람과는 되고 어떤 사람과는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때로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길 위에서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알고 지내도 그저 아는 사람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기는 걸까요?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성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친구를 문득 떠올리는 순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그 답을 담고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융은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만남들은 우리 내면의 무의식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 혹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끌리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린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분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리며 또 어떤 분들은 자신과 정반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숨겨둔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어떤 면들을 억누르고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며, 때로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뛰어나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림자 속에 가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내가 억눌러 온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것이죠.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끌리고 항상 이성적이고 냉정했던 사람이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에 이끌려 시작한 관계는 처음엔 강렬하고 흥분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을 그 사람에게서 본 것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융은 진정한 관계는 투사를 넘어설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그림자를 채워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내가 슬플 때 기쁘게 해주고,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는 없다고요. 완전함은 내 안에서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통합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러 왔던 그림자를 인정하고 우리가 외면해 왔던 자신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고 그것이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로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인보다는 집단을,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자주 역할로 답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 역할들을 다 걷어내고 남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개별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나를 완성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명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신호는 평화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인 척, 더 강한 사람인 척, 더 완벽한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편안함은 익숙함에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태함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다릅니다. 평화는 내가 나 자신과 일치할 때, 내 안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싸우지 않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맞추고 참고 인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이런 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를 숨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성장입니다. 맞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고 싶어집니다. 융은 우리 안에 자기라는 원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버전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이 여정을 방해하고 어떤 관계는 이 여정을 돕습니다. 맞는 사람은 당신의 자기 실현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더 진실해지고 더 용감해지며 더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당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며 당신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울입니다. 맞는 사람은 당신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그 감정을 탐구합니다. 왜 이것이 당신을 화나게 했는지, 이것이 당신의 과거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더 온전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맞는 관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관계란 본질적으로 제약이 아닌가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관계는 제약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당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관리하려 합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통제당합니다.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우리 자신의 욕구를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개인임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융은 결혼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함께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더 큰 무언가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이밍입니다. 융의 동시성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맞는 사람은 때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가치를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분들 말입니다.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고 준비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공명입니다.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가 같거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의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같은 것들이죠. 맞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원형적 수준에서의 공명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고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이 만남은 특별하다는 것을요. 일곱 번째 신호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쉬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가 회피해왔던 것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맞는 사람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이 편안한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도전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사람은 이 과정의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줍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고 좋은 관계라면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깊이가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면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욕구, 다른 상처들이 부딪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맞는 사람과는 갈등이 파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8번째 신호는 일치입니다.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당신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자아는 억눌릴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항상 균형을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억누르면 무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려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을 억누르고 살면 그것은 언젠가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9번째 신호는 초월입니다.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두 사람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 새로운 제3의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관계에서도 이것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과는 이런 차이들이 갈등이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두 사람의 다름이 합쳐져서 어느 한 사람도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공동의 꿈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를 희생으로 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관계는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신호는 지속입니다.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깊어집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어도 그 아래에는 더 깊고 진실한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융은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투사와 환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초반에 열정이 식으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반이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미지는 깨지고 실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관계를 끝냅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투사가 깨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환상이 거치고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덜 극적이지만 더 깊고, 덜 흥분되지만
더 지속적입니다. 윤군 우리가 중년에 이르면 인생의 과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서의 성공과 인정이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내면의 통합과 의미 찾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흥분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깊이와 의미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제까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맞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매력적이 되려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버전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진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부끄러워했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온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고요. 완전함, 사랑, 평화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았을 때, 그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이 당신 곁에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과 욕구를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이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았을 때 당신의 관계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관계들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고 이 관계, 저 관계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을 찾지 말고 사랑이 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그때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자신과 화해하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우주는 당신을 돕습니다. 융의 동시성처럼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은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 놓치거나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었을 때 당신은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란 당신과 함께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것이지만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장점과 단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온전한 관계는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나요? 아니면 방해하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느끼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긴장을 느끼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맞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는 관계에 매달립니다.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다시 시작하기 두렵고 혼자 남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진다고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아닌 척하며 사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융은 고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요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혼자 있으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고독은 선택이고 자유이며 성장의 기회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생각합니다.
나는 너가 필요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더 좋다. 나는 완전하지만 너와 함께하면 더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원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설령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봅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한 것은 단순히 연애나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한다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만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진화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융은 우리에게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대신 먼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먼저 자신과 만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의 동시성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필요한 책이 당신 손에 들어오며 필요한 깨달음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의식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온전하고 함께 있으면 더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완성이 아닌 여정을, 도착이 아닌 탐험을, 소유가 아닌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맞는 사람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온전하고 용감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하고 당신 안에서 완성되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가 맞는 사람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며 당신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줄 그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옆을 돌아보면 맞는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